결핵 환자의 전문 치료에 특화된 국립마산병원이 현대화 시설 공사를 마치고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8, 90년대 마산 시민들의 추억의 장소 도섬, 옛 명성을 찾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개점 1년 만에 존폐 위기에 서 있는 구림시장 청춘 바보몰이 1년 더 무상으로 쓸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습니다. 경상남도는 올여름 기온 상승으로 인한 폭염 피해를 막기 위해 본격적인 폭염 대응 체계에 돌입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뉴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결핵 환자 전문 치료 기관인 국립마산병원이 무려 76년 만에 현대화된 시설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결핵 환자들은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치료받을 수 있게 됐고 앞으로 결핵 퇴치와 인식 개선 운동 등 국가 결핵 관리 사업의 거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게 됩니다. 표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1946년에 설립된 국립마산병원이 76년 만에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국립마산병원은 결핵 환자의 전문 치료와 국민 보건 향상 및 건강 증진을 목표로 현대화에 495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병원은 354개 병상 규모의 음악 격리병동과 연구시설, 최신 의료 장비와 진단시설 등을 갖췄습니다. 1일 준공식을 겸해 열린 개원 76주년 기념식에는 보건복지부와 경남도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환자와 가족을 격려했습니다. 국립마산병원은 이번 현대화를 통해 결핵 환자들의 치유와 국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결핵 퇴치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오늘 저희들은 더욱더 열심히 할 것을 여러분들 앞에 다짐합니다. 특히 결핵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치료 지원을 위해 안심벨트를 구축함으로써 결핵으로부터 안전한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한때 결핵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등으로 지역사회의 흉물로 여겨졌던 국립마산병원. 76년 만에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면서 낙후됐던 인근 지역 발전에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뉴스 표영민입니다.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창원의 대표 유원지였고 학창시절 소풍지로도 많이 갔던 도섬. 하지만 시설 노후화와 관리 부실로 결국 폐쇄됐는데요. 이후 창원시가 다시 숲과 산책길을 조성해 도섬의 옛 명성 찾기에 나섰습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산만 한가운데 위치해 마치 그 모양이 돼지가 누운 모습과 비슷하다에 붙여진 도섬. 1980년대부터 1990년대 동물원과 각종 놀이시설이 있는 유원지로 마산 대표 관광지로 손꼽혔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동물들의 수도 주는 데다 놀이시설 노후화와 관리도 잘 되지 않아 2000년대 이후에는 폐쇄했습니다. 이후 지난 2011년 산책길을 조성해 시민들의 힐링 공간으로 재개장했습니다. 개장 이후 꾸준히 다양한 행사 유치 등을 통해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발길을 불러 모으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도 왔었는데 이번에 다시 오니까 많이 깨끗해져 있고 가족들끼리 오기 좋을 것 같아요. 지난해 도섬을 찾은 관광객 수는 96,600여 명. 재개장 첫 해인 2011년 63,900여 명에 그친 관광객 수와 비교했을 때도 점점 도섬을 찾는 발길이 늘고 있는 것입니다. 창원시는 도섬을 찾는 발길이 이어지면서 1일 도섬 선착장에 종합관광 안내센터를 설치해 관광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도섬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내가 기가 꽉 막혀서 왜 이렇게 도대체 유원지 이게 관광지라는데 안내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냐 이렇게 그렇게 물어봤더니 아무 대답을 하는 직원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창원시가 관광이라는 이 분야에 관해서 전혀 무지한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안내센터에는 매점과 승선 대기실, 카페와 전망대를 운영하면서 편히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것입니다. 또한 창원시는 계속해 추진하고 있는 창원해양관광개발과 바로 옆 마산해양신도시와 연계한 사업도 구상해 옛 명성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8, 90년대의 대표 관광지이자 옛 추억을 되살리게 하는 도섬. 도섬이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지는 창원시의 지속적인 관심이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뉴스 전주연입니다. 개점 1년 만에 창원시 마산하포구 부림시장 청춘바보물이 존폐 위기에 서 있는 가운데 상가를 1년 더 무상으로 쓸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영업주들은 이러한 방안을 내놓은 것은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며 현재 청춘바보몰은 애초 12개 점포로 출발했지만 지금 영업 중인 점포는 동경커피, 공룡통닭, 청춘부엌 등 단 3곳뿐입니다. 한편 부림시장 상인회는 지난달 29일 먹거리타운 점포 주인들과 회의를 통해 임대료 무상 기간을 1년 더 연장키로 결정했으며 이르면 6월부터 새로운 메뉴를 취급하는 업주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는 올여름 기온 상승으로 인한 폭염 피해를 막기 위해 본격적인 폭염 대응 체계에 돌입합니다. 오는 9월 말까지 재난대응 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폭염대응 TF팀을 운영하고 상황관리 지원반 등 2개 반 9명으로 구성해 국민안전처와 기상청 등 중앙부처를 비롯해 경찰과 소방 등 유관기관 및 시군과 협력해 공조체계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또한 경로당 등 노인시설과 복지회관 등 5,448곳을 무더위 쉼터로 지정해 운영하며 폭염 취약계층을 위해 노인 돌보미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14,465명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고 교육을 실시해 폭염으로부터 안전한 경남도 만들기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경상남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일 2016년 기획 특수차량 전달식을 창원 문선대학에서 개최했습니다. 2016년 기획 특수차량 지원 사업은 경남 지역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에 차량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맞춤형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이날 전달식에는 냉동탑차 2대와 윙바디 탑차 5대, 휠체어 리프트 카니발 6대 등 총 13대의 차량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전달 대상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서류 및 현장 조사 등 최종 심의를 거쳐 선정됐으며 전달된 차량은 아동과 장애인, 노인의 이동 편의성을 도울 뿐만 아니라 지역 일자리 창출 등 경남도 내 곳곳에 희망과 나눔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마산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영내 109 표준공장 1, 2호동 잔여 면적에 외투기업 및 첨단 강소수출기업을 3차 공개 모집합니다. 이번에 입주기업을 모집하는 표준공장은 정부 예산으로 공장을 지어 입주기업체에 임대함으로써 입주 즉시 생산과 제조 활동이 가능토록 했으며 오는 7월 18일까지 현장 실사를 거쳐 8월과 9월 정도 선정할 계획입니다. 입주기업 신청 대상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른 수출 금액이 1,000불 이상,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외투 금액이 50만 불 이상 기업이면 됩니다. 연간 1,000만여 명의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거제시 남부면 소재 바람의 언덕을 두고 토지주와 거제시가 쓰레기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바람의 언덕 토지주 A씨는 2일 기자회견을 열어 관리동 신축에 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오는 7월 1일부터 관광객 출입을 전면 통제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에 씨는 관리동 신축에 동의할 경우 난개발이 우려돼 반대해왔다는 입장입니다. 소경시는 지난 4월 광도면 중림리 아파트 공사부지에서 나타난 문화재 흔적이 정밀 발굴 결과 조선시대 원문성의 일부로 추정되는 성곽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시는 오는 5일 발굴 현장에서 학술 자문회의를 개최해 7월 중순에 현지 보존, 이전 보존, 기록 보존 중 하나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고성군이 오는 4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는 2017 태국 식품 박람회에 참가해 고성군 농산 가공품의 우수성을 알립니다. 군은 이번 박람회에서 신화당 재화, 공룡엑스포 영농조합법인 등 4개 업체에서 쌀전병과 보리라면, 분말 고춧가루 등을 선보여 동남아 지역 수출 교두보를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창원시는 시민 편의와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전화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ARS 납부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시는 지난달 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부터 적용하며 1,522국에 0300번으로 전화해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번호를 입력하면 납부할 지방세 부과액과 체납액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경남 거제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는 오는 14일 취업을 원하는 여성 구직자와 구인업체 간 연계를 위해 2017 취창업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이날 페스티벌에는 모두 20개 업체가 참가해 현장 면접을 실시하며 이외에도 창업 설명회, 창업 컨설팅 등의 행사가 마련됩니다. 고성군은 고성만세 시위운동을 주도하고 만주에서 독립군으로 활동한 독립운동가 배만두 선생을 올해 6월에 고성인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성군 하일면에서 태어난 배만두 선생은 만세일거를 결행하고 독립군 등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창원시 마산회원군은 회원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 차량의 안전운행을 유도하는 과속경보 시스템을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설치된 과속경보 시스템은 제한속도 준수 여부에 따라 이미지를 표출하는 대화형 경보 알림이로 교통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통영시 사량명과 한국전력공사 통영지사 사량서비스센터는 지난 1일 전기서비스 분야 봉사활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관내 저소득층과 홀로 어르신 세대를 대상으로 노후 배선 정리, LED 전등 교체 등의 봉사활동을 연중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거제시 나부터다 함께 시민운동본부 옥포 이동지부는 지난 1일 찾아가는 시민 강사를 초청해 기초질서 지키기란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강연에서는 옥포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대학생 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무단횡단 안 하기, 거제 바로 알기 등의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고성군은 2일 삼산면 미룡리 대포항 내에서 제22회 바다의 날을 맞아 대대적인 바다정화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해양수산과 고성수협 등 150여 명이 참가해 수중 침적 쓰레기와 해안변 폐어구 등 총 20톤을 수거했습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일동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파룡근린공원에 창원시 상징물인 피우미 조형물을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징물이 설치된 장소는 잡초와 쓰레기 등으로 환경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던 곳으로 정비 후 조형물 설치로 미관을 개선해 깨끗한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통영시는 1일부터 15일까지 농어촌 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민박서비스 품질 향상 교육과 소방안전 교육을 실시합니다. 시는 이번 농어촌 민박업주들의 서비스 안전교육 이수 등을 통해 시 관광 이미지를 한층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거제시 옥포이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일 어려운 이웃의 기부를 실천한 희망 이음가게를 선정해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이음가게 1호점으로 선정된 파리바게트 옥포 대우점은 지난해부터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무료로 빵을 전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고성군 하이면은 지난 31일부터 농번기를 맞아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 삼천포 발전본부와 모내기 일선 돕기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참가자들은 오는 5일까지 월흥마을 친환경 벼 재배단지에서 모판 나르기, 모내기 등의 작업을 도우며 이웃사랑을 실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